이 F-35의 가격이 뭐 거의 1,000억이 넘는 겁니다. 이게 네. 독수리에 부딪혀서 폐기를 하기로. 그러면 북한이라는 상존 위협이 고마운 측면도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요. 스마트 국방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최근 방산 수출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이 대박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히트를 했어요. 방산 잭팟, K방산의 르네상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단한 일이 많았죠. 그렇죠. 그 작년에 정부가 발표하는 방산 수출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 수출의 액수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액을 따진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수출 신고라든가 수입 신고를 했던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방산 수출은 뭐 작년도 계약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수년간 진행될 일이잖아요. 그럼 현재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게 대부분이죠. 이때 그럼 액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 현재 액수는 계약 액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21년 이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작년도는 거의 약 6.5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액으로 치면 저희들이 200억 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7위, 8위 혹은 6위, 5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방산 수출 강국이 되었는데 그러나 또 여기 허와 실이 좀 있어요. 명암이. 우리가 워낙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니 이제 무기 수출이 대차 대조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무기 분야에서. 하지만 작년에 이제 엄청난 양이 계약이 됐고 또 세계 6위권, 5위권 이런 걸 이제 넘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폴란드의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또 거기에다가 천무 다련장 로켓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를 냈어요. 자주포는 50억 원, K2 전차는 100억 원, 경공격기 500억 원. 이게 무슨 작은 물건이 아니라 이 한 대가 그러하니 이게 이제 국가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자기를 평가하니까 과장된 평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방위사업청 차장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 수출이 이렇게 활성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납기를 준수하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싸대는 거죠. 같은 성능 비슷한 성능인데 저희가 좀 싸다. 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요소가 확실히 있다 보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시험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기 체계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특성상 전투 준비 태세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 무기를 실제로 시험하는 그런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한국군이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검증된 무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면 북한이라는 상존 위협이 고마운 측면도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고 불행이지만 무기 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맨날 전원이 고조되고 서로 포도 쏘고 총도 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무기들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늘 우리는 소요가 있었으니까 이 생산 라인이 돌아갔고 또 연구 개발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해왔고 또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 무기 구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웃기면서도 약간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수입했던 F-35 있지 않습니까? 네. F-35가 과거에 서산에 있는 모 공군기지에 동체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독수리가 아마 제트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정지되면서
불가피하게 착륙해서 조종사는 살았다고. 그래서 당시 동체 착륙을 했는데 이 F-35의 가격이 뭐 거의 1,000억이 넘는 겁니다. 네. 그게 독수리에 부딪혀서 착륙했던 그 당시 F-35가 최근에 보니까 엔진이 많이 손상이 되었고 또 부품도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이걸 정비해서 쓰는 가격도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기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기의 어떤 슬픈 그림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첨단 무기가 독수리 한 마리 때문에 못 쓰게 된, 그래서 이제 폐기되면 2,000억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게 무기의 어떤 속성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천억 원짜리 독수리 이놈을 잡아서 좀 천연 기념물로 남기든가 해야 되겠는데. 저희도 독수리를 많이 잡아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에 대박이 났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 무기를 많이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 평화 유지에 우리가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살상 무기는 결국 이제 좀 비인도적이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경제 발전 모델인가 의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기를 수출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좀 로우키 방식으로 그래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방산 수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입장과 바뀌었느냐, 이거 좀 사실 저희가 고민이 좀 되죠. 우리가 국제 평화에 기여한 나라 아닙니까? 유엔에서도 그런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재래식 무기들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그런 조약에도 가입돼 있고 주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전략 무기도 사실 제한하자는 데 있고 핵무기도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이런 활동에 역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평화운동 가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방산 수출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러느냐라고 아주 핀잔을 주더라고요. 분쟁 지역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은 이제 어떤 경우는 부메랑이 되어서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쓰는 무기다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핫한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적극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이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제 관계가 매우 수준도 높고 긴밀한데 이들이 입게 될 피해가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죠.